네, 다시 1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인데요. 빛에 대한 반응은 식물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 고르면 되는 문제고요. 옥수수 자엽초의 굴광성은 청색광보다 적색광에 더 민감하다. 답을 보면 1번이 답이고요. 적색광에 더 민감하지 않고 굴광성은 청색광이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포토트롬빈은 청색광에 민감한 수용체다. 포토트롬빈은 청색광 수용체고요. 피토크롬이 적색광 수용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기 3번에 피토크롬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에 모두 반응하여 활성이 변화한다. 그래서 2번, 3번 전부 다 옳은 보기이고요. 마지막 4번에 근적외선을 처리했을 때보다 적색광을 처리했을 때 상추씨의 발화가 더 촉진된다. 상추씨의 발화보다 그냥 발화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화는 적색광이고 그럼 결국은 적색광이니까 피토크롬과 발화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피트에서 기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피토크롬과 포토트롬빈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굴광성과 종자의 발화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 종자의 발화는 아까 피토크롬이 한다고 하였고 굴광성은 포토트롬빈이었으니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A, B가 이제 굴광성 종자 발화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피트 시험을 보신 분들은 A는 청색광이 있으니까 굴광성에 대한 거였을 테고 B는 종자의 발화에 관련된 적색광 스펙트럼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게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옥신이어서 옥신은 또 그 광수용체가 아니라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17번 식물은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분 부족 시에 잎에서 앱시스산이 생성되어 기공을 다치게 한다. 이 1번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었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좀 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기출된 문제 중에서도 수분 스트레스에 관해서 앱뿌리에서 생성된 앱시스산이 입으로 이동해서 입에서 결국엔 기공을 다치게 한다. 그때 그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앱시스산이 뿌리에서 생성되는 것만 추가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데 뿌리에서 생성 그래서 다치게 한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오코틸로와 같은 식물은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낙엽이 진다. 오코틸로라는 식물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건조 스트레스가 있다면 낙엽 결국에는 잎을 없애는 게 좋거든요. 건조 스트레스가 있으면 잎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되게 건조하죠. 사막은 햇볕이 많고 물이 없잖아요. 건조한데
사막을 떠올리면 보통 우리가 선인장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선인장은 잎이 있나요? 잎이 없죠. 그러니까 잎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사막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추론을 하면 맞는 보기가 되고 3번. 아니 모르시겠다면 세모를 치고 다른 걸 보셔도 되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에틸렌이 합성되어 뿌리 피층의 기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뿌리 피층의 기관이 형성될 때는 수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침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침수. 그러니까 침수가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이건 건조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분 스트레스죠. 수분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에틸렌이 합성이 증가하면서 기관이 이제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분이 많아졌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에틸렌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관이 형성된다. 하지만 여기선 수분이 부족해졌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 그리고 4번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을 시 열충격 단백질이 만들어져 세포가 열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그냥 맞는 거겠죠. 네. 이건 몰라도 그냥 보기를 읽었을 때 뭔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만 같잖아요. 열을 받으면 뭐 어떠한 열의 내성을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4번은 맞는 보기일 것 같고요. 식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들어본 게 있지만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침수되었을 때 에틸렌이 증가하는 거여서 답은 3번. 그리고 18번 문제는 2017년도에서 또 기출이 되었던 문제죠. 네. 그때는 항인용 호르몬이 나왔었는데 그때 항인용 호르몬이 나왔나요? 근데 그때랑 문제가 똑같고 그때도 후엽을 물어보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ADH 항인용 호르몬이랑 옥시토신이 후엽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9번 부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제는 옳은 것 나왔네. 드디어 옳은 것. 틀린 거를 없애줘야 돼요. 부신 피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피질이 아니라 어디죠? 수질이죠. 피질에서는 코르티졸 그리고 알도스테론 그리고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안드로겐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간은 틀리니까 들어있는 거 다 지울게요. 네, 그리고 다가 다 맞으니까 다는 맞은 보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가 이제 염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죠. 혈당을 증가시켜서 근육에서 당을 쓸 수 있게 당을 사용할 수 있게요. 네.
그래서 라도 틀리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고 2번의 부신 피질은 시상하부에서 내려오는 신경 신호에 의해 조절을 받는다. 맞죠? 신경 신호. 수질은 신경 신호고요. 피질은 수질은 이제 신경 신호. 신경 신호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고요. 피질은 뭐죠? 피질은 어떻게 해서 자극을 받죠? 뇌하수체에서 똑같이 뇌하수체에서 어떻게 되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가 자극을 하면서 피질에서 이제 뭐 생성되는 그런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그런 성호르몬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랑 다가 정답이고 나머지 가랑 라가 틀렸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20번 분비되는 소화기관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트립신은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보통 아트리라고 외우잖아요. 아트리. 그럼 여기도 이자가 있네요. 라이페이즈 이자.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도 이자. 펩신은 위죠. 네. 키모트립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트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리파제라고 해도 되고 라이페이즈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트립신 이렇게가 이자니까 분명히 이자가 아닌 펩신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펩신이 위다. 그래서 틀렸다. 키모트립신은 이자예요. 네. 그리고 21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 당뇨병에 대해서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죠.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이제 생성이 안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고 얘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있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2형은 인슐린을 넣어줘도 얘들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죠. 이 정도 알아놓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번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자의 알파세포가 여기서부터 틀렸죠. 알파세포가 아니라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베타세포죠. 인슐린은 베타, 알파에는 글루카곤, 알파는 글루카곤. 그래서 가는 틀렸으니까 가가 들어있는 1번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1형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심한 목마름 및 당뇨가 있다.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세 가지가 있죠. 다갈, 목마름이죠. 다갈이. 그리고 다뇨. 화장실 소변을 많이 보는 거. 그리고 다식. 식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뇨, 다식, 다갈. 그래서 당뇨병엔 이렇게 세 가지 3다가 있다. 3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맞는 거니까 나가 없는 3번도 제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항성 키워드 있으니까 맞는 보기. 그리고 라 비만 및 운동 부족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는 보기죠. 결국에는 이제 운동 부족과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세포에서 어떠한 이제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런 물질들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라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라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혈액응고에 대한 보기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나오는데요. 혈액응고도 생화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화학이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생화학에서 혈액응고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순서 과정이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칼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를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혈액응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시작은 뭐 상처를 입거나 이제 혈소판이 이제 상처 부위에 이제 부착되면서부터 이제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다에 있죠. 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작하는 스타트만 알면 바로 답이 1번인 게 나오죠. 다가 무조건 1번이어야 되고, 다가 이제 1번이고 나서 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죠. 근데 이때 이제 칼슘이 필요하고 트롬보플라스틴이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트롬본이 됐는데, 트롬빈은 이제 뭘 활성시켜주죠?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을 시켜주고, 이 피브린은 이제 뭐 혈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은결 섬유가 되죠. 이제 딱지가 되죠. 뭐 여기 보기에 나온 걸로 말하면 은결체가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한번 봐보면 다가 먼저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나가 되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 순으로 하면 1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2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뭐 인자들이 그 뭐 7번, 10번, 뭐 3번 뭐 몇 번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자세한 혈액응고 과정들이 있거든요. 내인성인지 뭐 외인성인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런 트롬빈, 피브린에서 혈구로 만나서 이제 혈전이 생긴다. 이제 혈병이 이렇게 이제 엉키면서 이제 응교체가 형성이 된다. 요 정도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포유동물 체내 수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죠. 항인용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되었다가 분비된다. 이거 아까 했죠. 후엽, 항인용 호르몬.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ADH의 분비가 촉진된다. 왜냐면 항이뇨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내가 또 소변을 보면은 수분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체내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ADH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죠. 그리고 ADH는 신장 내 집합관 여기까지 맞는데 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해야죠. 재흡수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오줌을 더 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억제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거고, ADH 작용에 의해서 혈액 내 삼투 농도가 떨어진다. 재흡수를 하니까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체내 수분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용질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수분량이 많아지면 삼투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3번.
억제가 아니라 촉진. 금방금방 푸네요. 뒤에 문제는. 그 다음에 24번. 여성의 생식 주기와 관련된 과정을 옳은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 배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생식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물질들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상부에서는 GnRH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하의 수체에서 그것에 의해서 FSH와 LH가 분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포가 성장이 되고, 이제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겠죠.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그럼 결국에 이런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과정을 그냥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시상하부에서 GnRH가 분비되고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해서 나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포가 성숙한다고 했으니까 여포가 성숙한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는 FSH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FSH는 라에 있잖아요. 라. 그러면 결국엔 라 다음에 여포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포의 성장이. 그럼 이걸 이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라 나가. 일단 다라 나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나가 아니죠. 다라 나가. 여기 다라 나가 있고요. 여기는 바뀌었죠. 나 다음에 다가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내가 수체로 자극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라순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다 라순이 아니어서 여기 다라, 그 다음에 가.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분비량이 먼저 증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가나가 아니라 나가야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봤던 지금 그냥 이 다라순, 나가순이 아닌 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답은 1번이네요. 1번이고, 마바를 보면 LH 농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LH의 농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맥스 LH가 되면 결국에 우리는 배란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걸 그 보기 순서대로 하면 이 부분이 마가 되고 이 부분이 바가 되니까 마바는 이렇게 있네요. 맞죠? 그러면 결국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3배엽에서 유래됐는데 나머지랑 다른 거 찾는 문제, 결국엔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는 외배엽, 수정체도 외배엽, 신경계도 외배엽. 수정체랑 신경계가 외배엽인 거는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 치아가 외배엽인 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가 외배엽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근육계가 중배엽이라는 건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참고 삼아 외배엽에 어떻게 이제 다른 각 그 기관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지, 조직으로 분리가 되는지 그걸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6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에는 발생 과정 중 난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 난할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수정을 하면 수정란이 생기죠. 그래서 수정란이 처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난할을 막 하면 포배 상태가 되죠. 포배의 상태가 된 다음에 낭배의 상태가 되면서
이제 낭비 상태가 되면서 이제 그 세포들이 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포배 상태는 뭐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표시하고 이 안이 비어 있는 이런 상태였다가 낭배가 되면은 이제 분화가 막 3배업이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뭐 원구도 생기고 뭐 그런 모양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원구도 생기고 발생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보았어요. 그냥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그냥 모양만 그려볼게요. 모양만. 결국 낭배가 되면 3배업이 되고 이렇게 원구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 수정란에서 포배, 낭배. 그럼 결국엔 여기에 과정이 나날이 이루어지거든요. 포배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 그럼 낭배 형성 단계 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낭배 형성 단계 전에 일어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다세포의 배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 과정이다. 맞는 과정이죠.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여러 개 다세포의 세포 분열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자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분이 분열 중인 세포에 공급된다. 난자에 축적되어 있던 영양분이 분열 중인 여기 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세포로 공급이 되는 거죠. 세포 하나마다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지 뭐 그 세포는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약간 어느 정도 추론을 하면 손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정란에서 나날을 하는 과정은 보통은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봤듯이 G1, 그 다음에 S, G2, M기를 거쳐서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나날은 세포 크기도 커지면 안 되고 그냥 DNA가 복제돼서 분열만 해야 돼요. 세포가 커지면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결국엔 세포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요 위에가 일반적인 세포 주기라면 나날이 될 때는 M과 S기만 계속 로테이션 된다는 거거든요. S 복제되고 M 분열하고 S 복제되고 M 분열하고. 그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또 약간 그런 추론은 또 할 수 있겠죠. 나날은 뭐 G1, G2에 이런 원래 G1, G2, M기에 제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할 때 G1에서 뭐 얘네들이 뭐 제대로 정확하게 영양분이 많은지 뭐 단백질 합성이 잘 됐는지 뭐 DNA는 정상인지 뭐 이런 걸 체크하지만 뭐 지금 나날은 G1과 G2가 없기 때문에 이 체크 포인트 자체도 없다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M기만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4번 보기를 보면 세포질 분열 및 여기까지는 이제 세포질이 분열되는 건 맞으니까 맞는데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우리가 G1기에서 단백질이 활발하게 합성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단백질 합성이. 근데 지금 여기 지원기가 없잖아요. 지원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활발히 할 수가 없다. 활발히가 틀린 것이다. 뭐 조금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 조금이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활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답이 4번. 요 26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원기가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답을 4번으로 찍으셔도 추론 문제로 추론 문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26번까지 풀었고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뉴런의 활동전이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순서를 제대로 표시한 거라고 하죠. 결국에는 마지막 거를 체크하려고 봤더니 마지막 게 다 많아요. 휴지 전으로 돌아온다. 결국에는 뭐 탈분극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이 되고 가분극 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휴지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 그 다음에 내려오고 과분극 됐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시작이 다와 나니까 다 나를 먼저 봐볼게요. 자극을 받아 NA 통로가 열리고 막전이가 역치에 도달한다. 많은 수의 NA 통로가 한꺼번에 열리고 세포 내부가 양성으로 된다. 그러니까 역치에 도달해도 음입니다. 한번 그래프로 생각해 보세요. 휴지전이에서 휴지전이가 여기라고 했을 때 휴지전이가 여기라고 했을 때 역치전이가 여기라고 해도 휴지전이에서 역치전이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아직도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휴지전이가 보통 이제 뉴런이 그냥 휴지전이가 제가 마이너스 70mV라고 가정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라기보다 생각을 해보면 역치도 마이너스일 거고 그러면 내부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럼 역치에 도달한 게 다라고 봤을 때 다의 보기라고 봤을 때 양성으로 바뀌려면 나가 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다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기상. 그럼 어쨌든 지금 나로 시작하는 건 먼저 올 수가 없어요. 다보다. 그래서 일단 다를 먼저 문제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 나니까 그럼 이 사이에 가가 들어올 수 있나? 한번 가를 보는 거죠. 막전이가 휴지전이 아래까지 내려가고 칼륨 통로가 닫힌다. 막전이가 휴지전이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게 지금 과분극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그려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렇게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 그러면 절대로 다나 사이에 가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가가 오는 게 말이 안 돼요. 다나 그 다음에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다나는 시작이 됐는데 가도 여기 과분극 됐는데 지금 라가 여기 사이에 들어왔죠. 그럼 라가 뭘까요? 한번 볼게요. NA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야죠. 이게 지금 뭐 라가 이제 여기쯤 이제 지워야 되는 게 이제 떨어질 때 칼륨 통로가 이제 자극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뭐 여기쯤이라면 이제 라가 이제 여기쯤이 되겠죠. 이제 슬슬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칼륨이 열려서 이제 칼륨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됐으니까 칼륨이 이제 나가주면서 과분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순 다, 나, 라, 가, 마. 네. 마는 여기 그림에다 못 그렸는데 당연히 이제 휴지 전이로 돌아오겠죠. 휴지막 전이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마는 마지막에 여기 화면 밖에 있겠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4번. 요 그림 제가 준비한 게 있나? 네. 여기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게 아마 캔벨에 있는 그림 자료일 건데 캔벨에 있는 자료일 건데 보시면 여기 나트륨 투과성이 나트륨이 먼저 열립니다. 나트륨이 먼저 열리죠. 이렇게 보면 나트륨이 먼저 열리고 칼륨이 이제 채널이 열려야 칼륨이 이제 열려야 활동전이가 빨간색이 떨어지면서 여기를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열려야 K가 열려야 이제 활동전이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28번을 풀게요. 28번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또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게 좋은 게 옳은 거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보톡스의 성분인 보톨리뉴스균 독소는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한다. 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그냥 세모를 치세요. 일단 세모 이거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하나? 세모를 치시고 에피네프린은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체 내 아민이 해당된다. 네, 이것도 뭐 아시면 좋고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기본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피네프린은 생체 내 아민으로부터 해당된다는 게 이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되고 그뿐만 아니라 호르몬으로도 작용한다. 네, 호르몬으로도 또 작용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이 이제 아미노산인데 어디서부터 이제 합성이 되냐면 에피네프린은 페니랄란인가 티로신으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드리면 이 아미노산이 티로신과 페니알라닌으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3번도 맞다고 했고, 그럼 답은 4번이잖아요. 근데 답은 4번인 게 확실해 보여요. 왜냐면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탐산이잖아요. 글루탐산은 억제성이 아니라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글루탐산이고, 글루탐산이 글루타메이트고, 억제성은 이거 쓰시면 아실걸요. 글라이신. 또 뭐 있죠? 글라이신과 같이 친구 억제성이네. 가바가 억제성이죠. 가바, 글리신, 억제성,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 같은 거 흥분성.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결국 맞는 건데 보톨리듐 이 보톡스가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해서 이 보톡스 왜 맞는 거죠? 주름. 그러니까 주름이 지는 게 결국엔 수축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수축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주름을 둬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면 수축을 안 되게 하는 건데 수축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 운동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순수축이 안 되게. 그래서 방출을 억제하는 그 기작이 맞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에피네프린이 티로신이나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뭐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너무 사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긴 하지만 너무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미노산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생체 내 아민이구나, 이 정도 지금 딱 보기에 나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28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29번입니다. 29번은 광수용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또 나왔는데 다 옳은 거겠죠. 그럼 세 가지는 원뿔 세포는 밝은 빛에 자극되고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네. 뭐 원뿔이 원추 세포고 막대가 간상 세포잖아요. 옛날에 쓰였던 교재들은 원추고 그다음에 간상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다 바뀌었죠. 원뿔이랑 막대로. 그래서 밝은 빛, 색깔 구별, 오케이. 막대 세포는 빛에 민감해요. 그
색이 아니라 이제 빛의 이제 빛 그 검정색, 흰색 이걸 이제 간세세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약한 불빛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다 맞는 보기죠. 그리고 원뿔 세포는 망막의 바깥쪽에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중심 목목에는 없다.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죠.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그 원뿔 세포의 밀도를 그 망막의 각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 여기가 중심 오목이라면 원추 세포는 중심 오목에서 원추라고 말하면 원뿔 세포는 중심 오목에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점점 밀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경향에서, 이 그림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뭘까요? 아예 제가 그래프가 뚝 떨어져서 없죠. 아예 없는 곳을 우리가 맹점이라고 부르죠. 상이 맺히지 않는 공간. 상이 맺히지 않는. 왜 상이 안 맺히죠? 시신경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신경 다발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맹점이라고 부르는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됐죠. 중심 오목에는 없는 게 아니라 중심 오목에는 많고 바깥으로 갈수록 바깥쪽에는 높은 게 아니라 적은. 왜 이래? 죄송해요. 적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4번은 막대세포는 로놉신이라는 시색소를 가지고 있다. 네. 막대세포는 로놉신이라는 시색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네. 나중에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면 뭐 이 시색소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29번도 이 정도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30번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해서 하나 문제가 나는데요. 선천성 면역 반응, 내재 면역이라고도 하죠. 내재 면역으로 나올지 선천성 면역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가지 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와 반해서 후천성 면역, 지금 손이 같이 인식돼서 그런 건지 이게 펜이 좀 그렇네요. 후천성 면역 반응은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하죠. 내재 면역에 반해서 vs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번 풀어보는데 당연히 옳지 않은 거 체크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톨 수용체 돌연변이 초파리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여 쉽게 죽는다. 톨 수용체 돌연변이, 이게 톨 수용체가 면역 반응에 관련된 거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해져서 쉽게 죽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항미생물 펩타이드가 초파리의 초파리에 침입한 세균의 독성을 중화시킨다. 항미생물 펩타이드가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항체 같은 게 있겠죠. 항체.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체가 이제 옵소닌화를 하거나 그래서 중화를 시키잖아요. 옵소닌화를 해서 중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B세포가 더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중간 역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떠올려 볼 때 항미생물 펩타이드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할 거고, 그러면서 독성을 중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도 맞는 보기가 될 거고,
3번 인간에도 초파리톨 수용체 유사 단백질이 존재하여 병원체의 특이 분자 조각을 인식한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잘 모르면 세모를 쳐놓고 국소적 염증 반응 시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주변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비만 세포이고 히스타민 염증 반응에서 뭐 중요시되는 반응 그리고 매개 세포 뭐 이런 거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기출 그 전에 그때 답이 비만 세포고 히스타민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온 거죠. 그리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도대체 어디가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부분이 좀 틀린 게 아닌가. 분자 조각. 요게 저는 좀 신경 쓰였거든요. 분자 조각이. 분자 조각이 신경 쓰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천성 면역에서 우리가 패턴 인식 수용체,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패턴 인식 수용체에 톨라이크 리셉터가 있는 거고 TLR 그리고 2번에 그 다음에 그냥 렉틴 수용체가 있는 거고 이런 종류의 이제 수용체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아시면 되고 네. 뭐 배우셨으면 톨라이크 리셉터는 뭐 LPS나 그리고 뭐 SSRINA나 그리고 뭐 그 플라젤린도 결합을 하고 플라젤린이 그 편모에 있는 구성하는 그 단백질이죠. 그리고 아마 또 인식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요 정도가 있고 그리고 렉틴은 당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을 인식할 거예요. 이 렉틴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TLR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TLR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특이 분자 조각이라고 했거든요. 특이 분자 조각. 근데 조각이 아니라 이 TLR은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거든요. 그냥 그 자체에서 특이 분자 패턴을 인식하는 거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특이한 분자의 조각이 아니라 그 패턴 조각 내에서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분자가 이렇게 뭐 항원의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을 이렇게 자르고 뭐 잘라서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특이적으로 요렇게 이제 내가 인식할 만한 패턴이 존재하면 그냥 이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조각내지 않고. 그래서 이거 뭐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난 방어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전 답을 3번이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분자 조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분자 조각하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게 조각 어디다가 실어서 인식시키는 거? 그건 뭐죠? 어디에다 실어서 인식시키는 건 뭐죠? 조각을 실어서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는 가장 빨리 생각나는 건 MHC 여기다가 이제 뭐 MHC1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그려보면 대충 그릴게요. 정말 그림을 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원이 이렇게 분자 조각 항원이 빠개져서 세포 내에서 분자를 조각을 내서 이렇게 이제
MH 클래스 이제 여기 원에다가 올리면 T셀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T셀도 같이 이제 인식을 하고 T셀이 인식을 하면 이제 이 경우는 후천성으로 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MH1이니까 뭐 독성을 해가지고 죽여버린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애초에 선천성 면역 반응이니까 또 여기는 후천성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답을 3번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후천성이어서 틀린 거고, 아니면 조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인식해서 이 조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3번이 틀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3번이라고 풀었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제 30번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지금 16번부터 30번까지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푸시다가 또 제가 좀 잘못 보거나 잘못 푼 문제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댓글에 수정을 한 뒤에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18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 문제지를 풀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풀이를 이제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